마지막으로 암성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암성 통증이란 것은 통증이 너무나 격렬해서 표현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저산소 환경에서 형성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노폐물의 제거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산의 과도한 생성 축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조직의 손상, 신경섬유의 손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혹은 모든 통증이란 것이 스스로 이제 제거되기 위해서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또 새로운 신생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 자라줘야 되는데, 암 같은 경우는 건강한 조직이 자랄 수 없고 노폐물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악액질이 생성되고 신경근이나 근육의 손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통증을 제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원인이 흡연이나 음주 혹은 독성 물질의 섭취, 바이러스의 원인에 의해서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가장 큰 원인이 되게 스트레스로 보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어떤 세포 재생에 문제가 발생하죠. 면역력의 어떤 저하나 면역 과민 반응의 원인이 주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과 연관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면역력이 저하가 되기도 하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어떤 세포 재생 과정에서 변형된 세포의 오류를 찾아낼 수 없는 것이고, 또 면역이 너무 과민해지면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지속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세포 재생 오류를 유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암의 어떤 예방이나 관리 차원에서도 자율신경의 어떤 조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고, 부교감신경을 강화시키는 것 자체가 면역력을 조절해 주는 것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의 강화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혈액순환의 촉진이나 혈액순환의 조절도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야 되고 새로운 영양분의 공급도 해줘야 되고, 혈액이 잘 순환이 돼야 백혈구나 어떤 적혈구의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섬유 근육통의 경우에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CRPS나 암성 통증,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초기에 잘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성적으로 바뀌어서 진통이 잘 효과를 내지 못할 때는 용량을 끊임없이 늘려야 되고, 또 용량을 아무리 늘려도 통증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천연물을 함께 투여해서 통증을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방 천연물에서 백굴체나 현호색 같은 약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둘 다 이 양귀비과에 속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되게 진통 효과가 상당하고요. 또 혈액순환을 통해서 노폐물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한방에서는 어혈을 제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에 단삼이나 홍화 같은 약재들을 사용하면 어떤 양의학적인 진통제나 마약성 진통제, 비스트레이드성 소염 진통제 등과 함께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통증이라는 것은 아주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충격을 몸에 받았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10의 어떤 통증을 느낀다면 통증이 좀 둔감한 사람들은 6, 7밖에 안 느끼는 경우가 많고, 또 환경에 따라서 이 통증의 양도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돌부리에 조금 부딪힌 부분은 전혀 아프지 않게 느끼죠. 그걸 모르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통증을 느낀다든지, 축구 선수들이 축구 시합 중에는 근육통이나 이런 타박상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합이 끝나고 난 뒤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통증이 좀 덜하다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뭔가 화가 나 있을 때는 더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제어할 때 항상 이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함께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폐물을 빨리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충분히
빨리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반신욕이나 사우나 같은 어떤 혈관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게 좋겠고, 근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되실 것들은 되게 통증이 격렬할 때는 혈관을 너무 확장시켜주면 통증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에는 얼음 찜질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혈액이 너무 충혈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통증을 제어할 때 스스로 통증을 만드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이 뇌의 어떤 기능이 역설적이게도 내가 스스로 통증을 만들어내면 내 몸에 생긴 통증을 제어하는 기술이나 제어하는 방법이 더 좋아집니다. 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몸의 통증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조금씩 운동을 하시는 방법. 그래서 운동이 또 다른 효과도 있잖아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또 스태미나를 정진시켜주고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통증 제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가 있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의 경우에 되게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그런 분들도 아주 조금씩 한 발짝씩 더 움직여 주시면 통증을 제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증들을 제어할 때 전통적인 방법, 소염 진통제를 사용한다,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혹은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사용한다 등과 같은 그런 어떤 약물 치료 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되게 그 핵심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율신경에 이상이 발생하면 통증의 양상이 더 심각해지고 더 세지기 때문에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면 통증의 양상을 줄여줄 수 있다. 통증의 정도를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나친 스트레스나 긴장을 피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통증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정진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노폐물의 제거와 영양분의 공급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통증을 제어하는 방법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몸의 극심한 통증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통증을 일순간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치료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